오늘 이제 준비한 선수 소개는 악마의 재능이죠. 존 존스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존 존스 하면 항상 따라붙는, 거의 닉네임처럼 따라붙는 게 얘기가 앞서 말씀드린 악마의 재능인데, 그런 존 존스가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위로 형 또 아래로 남동생이 있는데 둘 다 미식축구 NFL 선수예요. 괴물들이 모이는 NFL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뭐 프로에 진출을 할 만큼 존 존스까지 해가지고 집안 자체가 운동신경이 타고난 거죠. 그리고 원래 존 존스 위로 또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살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존 존스가 왼쪽 가슴에 이제 타투가 있는데, 그게 누나가 가장 좋아하던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일단 존 존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이제 레슬링과 미식축구를 겸했었죠. 이 존 존스 닉네임이 이제 본스라고,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뼈다구를 말하는데, 이 별명이 붙은 게 미식축구 시절에 존 존스가 굉장히 깡마른 몸인데 거기 이제 미식축구 보호구를 찬 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웠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 친구들이 그 별명을 붙여준 게 현재까지 이제 닉네임으로 쓰고 있고요. 또 이제 대학교 가서는 이제 레슬링을 본격적으로 레슬링에 이제 전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NJCAA 주니어 칼리지, 그러니까 2년제 대학을 의미하거든요. 2년제 대학교 선수권대회에서 우승까지 했고요. 이때 대학교 생활을 같이 했던 게 현재 벤턴급 챔피언인 알저메인 스털링과 웰터급 탑 컨텐더인 콜비 코빙턴입니다. 코빙턴 같은 경우에는 존 존스와 룸메이트였고요. 그리고 스털링 같은 경우에는 MMA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존 존스입니다. 존 존스가 이제 수련을 하는 거 보고 입문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 그렇게 대학교 초년생 때 우승을 할 정도면은 이제 NCAA나 상위 레벨에 올라가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편입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존 존스가 여자친구 사이에서 이제 알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존 존스 같은 경우에는 생업에 뛰어들고 이제 돈을 벌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한 게 MMA입니다. MMA로 전향을 하고 2008년도에 데뷔를 했거든요. 근데 2008년도 4월에 데뷔해서 2008년 7월까지 무려 6경기를 소화하고 그 6경기를 모두 이기고 다 피니시, 그 중에 5개는 1라운드의 끝을 냈어요. 이런 엽기적인 기록을 세우다 보니까 당연히 UFC 쪽으로 제의가 오고 UFC에 입성을 하게 되고요. 2009년 1월에 UFC에 입성을 하고 데뷔전을 하게 됩니다. 2008년 4월에 MMA 프로 무대에 데뷔해가지고 2009년 1월에 1년도 채 안 되는 시점에 전적을 쌓고 UFC에 데뷔를 한 거죠. 그러니까 떡잎부터 달랐던 거예요. 흔히 말해가지고 애 낳았을 때 뭐 격투기 선수뿐만 아니라 회사원들한테 하는 게 이거 기저귀값 벌려고 지금 분유 버프 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존 존스처럼 그렇게 지금도 보시면 뭐 사건 사고도 많고 술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운동을 한 거면은 이제 가장으로서 무기가 본인한테 오히려 더 추진력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존 존스가 UFC에 입성을 하고 승승장구를 하죠. 챔피언전까지 마우리쇼 쇼곤과의 타이틀전을 하기 전까지 6승 1패의 전적을 보여주는데, 이 1패도 반칙 패배예요. 이때 마운트에서 파운딩을 계속 치다가 UFC 같은 경우에 12시에서 6시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찍는 엘보가 반칙이거든요. 근데 그 엘보를 쳐가지고 반칙패를 당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7연승을 달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우리쇼 쇼곤과 타이틀전을 하고 챔피언에 등극하면서 만 23세의 챔피언, UFC 역사상 최연소 챔피언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계속해서 8차 방어까지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차 방어전 상대가 앤소니 존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존 존스가 이제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또 존 존스의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워낙 많아가지고 다 얘기하면은 이건 뭐 1시간 넘어가고요. 대강 징계 받은 것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 친 게 이제 앤소니 존슨과의 경기를 9차 방어전을 앞두고 뺑소니 사고를 쳐가지고 그때 이제 타이틀 박탈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 코미어와 2차전을 앞두고 약물 양성 반응이 나서 경기가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징계를 받고 다시 다니엘 코미어와 경기를 해요. 그때 이제 3라운드 KO로 이기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경기 끝나고 나서 약물 양성 반응이 돼서 경기가 노콘테스트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알렉산더 구스타프손과 2차전이 있었는데, 이때도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는 다행인 게 피코그램 단위로 극소량이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피코그램이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게 뭐 1g에 1조분의 1이 피코그램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체육위원회에서는 이거는 얘가 지금 이 경기를 위해서 약물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약물했던 게 아직 몸에 남아있는 거다. 그런데 원래 경기를 하기로 했던 그 경기 장소 네바다주에서는 어쨌든 간에 약물이 나온 거니까 이거는 우리 주에서는 불어다, 경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 존스 때문에 경기 6일 전에 경기 장소가 바뀌어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어쨌든 피코그램 단위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이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경기 6일을 앞두고 존 존스 때문에 경기장이 바뀌는 그런 소동까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세세한 거 다 따지면은 거의 뭐 한두 시간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존 존스가 이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계속해서 이게 입을 놀려서 욕을 먹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코미어와의 그 노콘테스트 처리된 경기 있잖아요. 그때도 어쨌든 존 존스가 약물이 많이 검출된 건 아니고 피코그램 단위로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우사다 규정이 바뀌어서 당시 존 존스가 검출됐던 약물의 양이 지금 이제 허용 범위, 그러니까 취소가 되지 않는 허용 범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존 존스가 트위터를 바로 남겨요. 그러면 이제 그거 노 콘테스트 처리가 아니라 내가 승리한 걸로 다시 바꿔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뻔뻔함까지 갖추고 있는 선수죠. 이게 존 존스가 체급 월장한다는 거는 라이트 헤비급 처음 챔피언 됐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매해마다 챔피언 헤비급으로 올라갈 거란 얘기는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존 존스가 확실히 올리게 된 게 마지막 경기죠. 도미닉 레이스전에서 그때 이제 판정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디어 채점에서도 오히려 존 존스보다 도미닉 레이스한테 승리를 주는 미디어가 많았을 정도니까요. 이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존 존스가 이제 레이스와의 2차전이 계속 예상이 되었었는데 이때 갑자기 존 존스가 타이틀 반납을 선언을 합니다. 챔피언 본인이 라이트 헤비급에선 더 이상 이룰 게 없다, 타이틀을 반납하고 본인은 헤비급으로 올라가겠다 발표를 해요. 근데 그 전부터 한 10년 넘게 계속 헤비급에 대한 얘기를 해왔고 또 상황이 도미닉 레이스한테 약간 판정문란을 일으키면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근데 이때도 반응이 도미닉 레이스와 2차전을 하기 싫으니까, 하면 질 것 같으니까 일부러 머리 써서 도망친 거다, 이렇게 욕을 먹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이 3년이라는 그 준비 기간을 거친 끝에 드디어 이제 C를 간과 헤비급 타이틀전이 성사가 되었죠. 존 존스를 선수로서 실력만 놓고 봤을 때는 진짜 깔 게 없는 선수입니다. 그래플링, 타격 모두 뛰어나고요. 이게 그래플링만 떼어놓고 봐도 최상위 레벨에 속하고 타격만 떼고 놓고 봐도 최상위 레벨에 속해요. 먼저 타격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은 타격에서도 왼손과 오른손잡이, 오소독스와 사우스포를 모두 능수능란하게 구사를 하고요. 그리고 킥과 펀치, 엘보우, 니킥, MMA에서 활용 가능한 타격은 모두 다 굉장히 잘 씁니다. 굉장히 능숙하게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정석적인 공격만 쓰는 게 아니라 백스핀 엘보우, 특히 오블리크 킥 같은 경우에는 존 존스가 만들었다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전에는 오블리크 킥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도 않았고, 쓰더라도 존 존스처럼 이렇게 활용도가 높게 쓴 선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존 존스를 통해서 MMA에서 이게 널리 퍼진 기술이에요. 그런 만큼 창의력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또 그래플링 같은 경우에는 두말하면 입 아프죠. 미국 국가대표 레슬러 출신에다가 미국 국가대표 주장, 또 올림피안 레슬러인 다니엘 코미어를 넘길 정도니까요. 또 여기서 그래플링에서도 또 창의성 있는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클린치에서 어깨를 이용해서 상대를 친다든지, 또 클린치 상황에서 갑자기 공간을 만들어서 백스핀 엘보를 하는 그런 기술도 구사를 하고요. 또 결국에는 또 타격과 그래플링 각 분야가 뛰어나더라도 이게 믹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존 존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굉장히 잘 섞고 또 연계 과정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크다운 하는 척 하면서 펀치를 쓰는 것도 어려운데 펀치를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백스핀 엘보를 하고 상대방 다리를 캐치해서 끌고 넘기는 척 하다가 거기서 다시 또 백스핀 엘보하고, 그러니까 별의별 희한한 기술을 다 써요. 이러니까 상대방은 진짜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죠. 존 존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존 존스가 다른 건 다 좋아도 이게 펀치 활용은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주를 이루죠. 근데 이게 결국 존 존스가 뭐 킥이 워낙에 좋고 펀치를 상쇄할 만한 기술력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펀치 화력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펀치 화력까지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신이죠, 신. 네. 사람이니까 뭐 그 정도 단점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그나마 인간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존 존스의 가장 큰 단점은 본인의 사생활이죠. 예. 지금까지 쌓은 업적만 여기서 은퇴하더라도 존 존스는 뭐 그냥 레전드 반열, 명예의 전당에 당연히 입성이 가능한 선수예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건 사고가 워낙에 많죠. 또 거기서 말을 안 했지만 세부적인 것까지 얘기하면은 진짜 뭐 A4 용지로 한 4-5페이지 나올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뭐 미국 내에서 특히 메이저리그에서 뭐 로저 클레멘스나 베리 본즈 같은 그런 선수도 약물 스캔들 때문에 명예의 전당의 입성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존 존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렇게 UFC에서 계속 시합을 잡아주고 이런 것만으로도 팬들이나 UFC 쪽에서 어느 정도 용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큼지막한 사고를 친다? 이러면 진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뭐 존 존스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할 땐 존 존스를 싫어하시는 분들, 또 어쨌든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게 마이클 비스핑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이클 비스핑이 그러니까 현지 해설을 맡고 있는 UFC 레전드 파이터죠. 마이클 비스핑이 선수 생활 시절에 약물을 했던 선수들한테 정말 이게 패배를 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지금까지도 그 피해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선수입니다. 뭐 댄 앤더슨한테 패배를 하기도 했고 비토 벨포트한테 패배를 하기도 했는데, 특히 비토 벨포트 같은 경우에는 당시 벨포트한테 맞은 헤드킥 때문에 눈 쪽에 이상이 생기고 지금 그 눈이 지금 실명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안을 끼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스핑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약물을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과 비난을 서슴없이 하고, 그러한 선수들에 대해서 선수로서 인정을 잘 안 해요. 근데 그런 비스핑이 뭐 존 존스의 그 능력만큼은 인정을 하고 뭐 에밀리아네코 효드로 뭐 이런 선수까지 다 포함해서 역대 최고 파이터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뭐 실력에 있어서는 깔 게 없는 선수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사고를 치느냐 안 치느냐, 그거 제 생각에 칠 것 같아요. 친다면은 어느 정도 스케일로 칠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 존스가 진짜 사건 사고만 안 쳤으면은 MMA계의 마이클 조던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게 마이클 조던 하면은 뭐 스포츠적인 뿐만 아니라 진짜 엔터테인먼트로 올리고 정말 이게 스포츠를 사회적으로 키운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존 존스가 진짜 클린한 사생활을 가지고 마이클 조던처럼 뭐 어떤 인터뷰도 멋있게 잘하고 인격적인 면에도 훌륭한 면을 보였다면은 지금 현재 MMA 판도도 좀 많이 바뀌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릴강과의 경기에서 처참한 패배를 하더라도 저는 이 선수는 UFC 내에서 그러니까 명예 전당 입성이 거의 확실시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리빙 레전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존 존스가 이제 헤비급으로 월장을 선언한 만큼 앞으로도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본인의 그 사건 사고 약간 그 성격만 좀 죽인다면은 충분히 앞으로도 롱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댄스!